저는 이번에 코인 셔플이라는 주제로 발표 세미나를 진행하게 된 베이스랩의 이유정이라고 합니다. 목차는 이제 이런 코인 믹스의 종류가 나오게 된 배경과 코인 믹스와 코인 조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코인 셔플이 어떤 건지 그리고 결론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은 이제 가명을 쓰기 때문에 송금인 수신일을 직접적으로 노출하지 않아서 이제 가명성을 만족하게 됩니다. 밑에 그림을 보시면 비트코인 UTX 구조를 나타냈는데요. 인과 아웃이 있고 이제 아웃은 다시 인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거래를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완벽한 익명성은 보장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는데요. 이 비트코인의 이런 추적이 가능하다라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코인믹스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이 코인과 주소를 이제 중앙 서버로 전송을 하면 중앙 서버에서 이제 코인을 섞어서 해당 주소로 코인을 전송해 줍니다. 이제 그림을 보면 여기 여러 명의 샌더가 있으면 이 샌더가 내가 보내고자 하는 주소와 코인을 중앙 서버로 전송을 하면 이 중앙 서버에서는 그 코인들을 다 섞어서 결론적으로 이제 이 샌더가 보내고자 하는 주소로 이제 비트코인을 전송해 줍니다. 하지만 이 비트코인 믹스 같은 경우는 중앙 서버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 중앙 서버를 해킹하면 이제 믹싱 패턴을 알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고, 또 이 중앙 서버에서 사용자의 코인을 주소로 전송하지 않고 이제 코인을 탈취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문제점인 사용자 코인을 탈취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안된 방법이 코인조인 방법인데요. 이 코인조인 방법은 이제 이 중앙 서버에서 트랜잭션을 섞어서 이 완료된 트랜잭션을 각 사용자한테 보내고 그 각 사용자들의 서명을 받은 후에 거래가 완료되는 방법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이제 바비랑 앨리스가 각각 테드랑 이제 캐롤한테 코인을 보낸다고 했을 때 바비랑 앨리스의 트랜잭션을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보내게 됩니다. 이 중앙 서버는 이제 밥과 앨리스의 트랜잭션을 받아서 하나로 묶고 밥과 앨리스에게 각각 이 트랜잭션을 주고 서명을 받은 후에 이제 거래를 진행하게 됩니다. 코인조인 같은 경우는 이제 서명을 도입을 해서 코인믹스에서 이제 코인 탈취의 문제점을 해결을 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중앙 서버를 이용하기 때문에 중앙 서버가 해킹 당할 경우에 이제 믹싱 패턴을 파악해서 추적이 가능하다는 문제점은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인 셔플이 나오는데요. 코인 셔플은 이제 전원 중앙 서버 없이 사용자들끼리 거래를 섞을 수 있는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사용자가 각자의 공개 키를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코인 셔플을 진행을 하는데요. 이 그림이 이제 코인 셔플을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이제 A와 B와 C 사용자가 거래를 진행한다고 가정을 하고 거래를 진행한다고 할 때 A는 A-라는 주소로, B는 B-, C는 C-라는 주소로 이제 코인을 전송하려고 합니다. 그때 A는 A-라는 주소를 C의 공개키로 암호화를 하고 B의 공개키로 암호화를 해서 B에게 보내고, B는 A에게 받은 그 암호화된 주소를 본인의 개인 키로 한번 복호화를 하고 또 본인이 보내고자 하는 그 본인의 주소를 C의 공개키로 한번 암호화를 해서 셔플한 후에 다음 이제 사용자 C에게 보냅니다. 그럼 이제 그 C는 본인이 B에게 받은 주소를 본인의 개인 키로 한번 복호화를 진행한 후에 본인이 보내고자 하는 C-라는 주소를 추가해서 셔플한 후에 트랜잭션을 만들어서 이제 이 거래에 참여한 A와 B라는 사용자에게 트랜잭션을 보내고 서명을 받아서 이제 거래를 하게 됩니다. 이제 A, B, C 모두가 이 트랜잭션을 확인을 하고 자기가 보내고자 하는 주소가 트랜잭션에 들어있으면 서명을 하고 거래가 되는 게 이제 정상적인 케이스이고, 만약에 이 오른쪽 케이스 같은 경우는 A와 B의 주소는 정상적으로 아웃풋 어드레스에 들어가 있는데 C의 주소는 들어가 있지 않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C가 서명을 하지 않으면 이제 거래가 취소되는 경우입니다. 코인 셔플 같은 경우는 이제 A는 본인이 보내고자 하는 주소를 다른 사람의 공개 키로 암호화해서 보내고, 마지막 사용자는 다른 사용자의 이제 주소를 다 볼 수 있지만 이전에서 다 셔플이 돼서 전달이 되기 때문에 결국 모든 사용자가 그 누가 누구의 주소인지 다 알 수 없어서 익명성을 보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코인셔플 같은 경우는 연결성을 끊어서 추적할 수 없도록 해서 익명성을 보장을 하고, 공격자가 코인을 탈취할 수 없도록 보장하며 악의적인 참가자가 있을 경우에도 문제없이 셔플에 성공해야 한다는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며 기존 비트코인 프로토콜을 변경할 필요 없이 실행이 가능하고, 중앙 서버를 사용하지 않아서 믹싱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비트코인 시스템의 계산 통신 오버헤드는 최소화하며 비트코인 네트워크 효율성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인셔플은 중앙 서버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중앙 서버를 공격해서 패턴을 알아낼 수 있는 문제점은 해결을 했는데, 이 코인셔플에 참가하는 사용자 중에서 이제 정직한 한 사용자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용자가 악의적일 경우에는 이제 그 정직한 사용자의 주소를 추적할 수 있다라는 문제점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결론은 이제 코인믹스와 코인조인과 코인셔플을 비교해 봤는데요. 코인믹스와 코인조인, 코인셔플 모두 다 이제 그 추적을 못하고 이제 익명성도 다 보장합니다. 하지만 코인믹스와 코인조인은 이제 중앙화되어 있고, 코인셔플은 탈중앙화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코인셔플은 이제 중앙 서버를 사용하지 않아서 익명성을 보장하는 프로토콜을 제공하고, 코인 탈취 패턴 분석으로 추적이 가능한 문제를 해결했고, 또 기존의 비트코인 UTXO 구조를 따르는 암호화폐에서는 모두 다 사용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얘기했듯이 여전히 악의적인 사용자가 있을 경우에는 익명성이 보장되지 못한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질문 있으신가요?